자, 이제 2027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여러가지 순열 레벨 3 갑니다. 자, 1번 문제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사실상 뭐 확률 통계도 수열 있잖아요, 수열.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 기본적인 자세, 이런 거는 조금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면 이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3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n개의 공을 원순열 형태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를 하는데 짝수가 적혀있는 공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짝수는 떨어뜨려야 된다, 그 이야기잖아. 그 경우의 수를 fn이라고 하자. 이런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자, 이제 n이 등장하는데 n이 몇 개인지를 모르는데 n이 3보다 크다 했지 n 자체가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지? 그럼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뭔가 규칙이 달라질 거다라는 걸 이미 수열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뭐 교대 수열이다 뭐 이렇게 부르잖아. 그런 느낌이 있는 학생들은 이걸 n을 짝수 홀수로 분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이게 만약에 안 들면 수열이 결합되어 있다는 걸 정도는 느껴야 돼요. 그러면 n이 예를 들어서 4일 때, 뭐 n이 5일 때, n이 6일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n이 4면 1, 2, 3, 4니까 이거는 홀수 2개, 짝수 2개, 개수가 같네? 그러면 1, 2, 3, 4, 5까지 가면 뭐야, 이거는 홀수가 3개 하나가 많네, 짝수보다 개수가. 요건 다시 1, 2, 3, 4, 5, 6이니까 짝수, 홀수, 개수가 똑같네. 아, 그러면 n이 짝수로 끝나느냐 홀수로 끝나느냐에 따라 그 안에 있는 짝수 개수와 홀수 개수가 다르구나. 그러면 그걸 분류를 해서 풀어야 되겠구나. 이걸 몇 개를 나열해보면서 일단 느낌이 와야 돼요. 느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수열에서 이런 작업을 해본 학생들은 보자마자 문제 읽자마자 분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게 안 들었으면 n 대신에 4, 5, 6 이렇게 대충 때려넣으면서 뭔가 규칙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야 돼요, 먼저. 그럼 먼저 n이 2k다 라고 놓고, 그러면 여기는 1, 2, 3 쭉 가서 k인데, 2k인데 요 안에 이제 짝수 개수하고 홀수 개수가 k 개씩 똑같아요. 이렇게. 자, 요런 상황에서 짝수는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먼저 여기에다가 홀수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홀수는 k개니까 k-1 팩토리얼이 될 거야. 그럼 여기 홀수가 이렇게 쭉 배치가 되면 그 사이 간격은 이것도 강조를 한다. 우리가 일렬로 나열하는 놈은 이렇게 3개를 배치했을 때 간격이 하나가 많아요. 4개가 됩니다만, 원탁에다 배치했을 때는 만약에 3개를 배치를 하잖아? 그럼 간격도 여전히 3개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K개를 배치했다 치면 그 사이사이 간격도 K개를 K개. 그럼 더 이상 얘가 배치가 된 후 원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요 짝수 K는 배열할 때마다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K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요 경우는 그러니까 짝수끼리 떨어져 않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됩니다. 자, 요게 n이 2k일 때 요놈이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fn이니까 f에 n자리 2k 집어넣은 거는 자 k-1 팩토리얼 곱하기 k 팩토리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n이 2k 플러스 1이다 하면 요거는 짝수 개수하고 홀수 개수가 달라. 홀수는 k 플러스 하나가 더 많고 요거는 k예요. 되죠? 자, 그러면 먼저 홀수 k 플러스 1개를 여기다가 배치하는 방법은 k 팩토리얼일 거고, k 플러스 1개가 배치됐으니까 사실 여기다 k 플러스 1개를 이렇게 배치했다고 상상을 하면 간격도 k 플러스 1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k 군데에만 짝수를 배열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게 결국은 k 플러스 1p의 k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는 요 놈을 계산하는 방법, npr은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한다고 배웠어요. 따라서 요거는 k 팩토리얼에다가 k 플러스 1 팩토리얼, 요거에서 요거 뺀 거 1이니까 나누기 1팩 해봤자 이거죠.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죠. 공식에 따라서 요거 정리해보면 충분히 이해갈 거야. 요게 바로 n자리에 2k 플러스 1이 들어왔을 때니까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짝수일 때는 이 식을 따라가고 홀수일 때는 요 식을 따라가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교대 수열 느낌이에요. 짝수 홀수 규칙이 다른.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먼저 요 경우하고 요 경우 따로따로 계산해서 요거 만족되는 n 값은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값지 뭐. 만약에 요게 n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면 둘 다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일 거고, 그치?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봤으니까 요거 계산을 해본다 이제. n 자리에 요 자리에 2k를 갖다가 대입을 해보면 45에 f의 2k 이렇게 되고 플러스 f의 2k 플러스 1이 되고 자 우변은 f의 2k 플러스 2가 돼요. 자 여기는 요 n 자리에 먼저 2k를 대입한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해보면 45에 f2k는 뭐죠? k-1 팩토리얼 k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2k 플러스 1은 요 밑에 있는 요거죠. k 팩토리얼 k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우변은 오늘 조금 걸리적되니까 지울게. 봤을 거라고 믿고 우변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요 짝수식 요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너니까 여기다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대입합니다. 요거는 k 팩토리얼 여기는 k 플러스 1 팩토리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식을 딱 세워놓고 보니까 여기 이제 관찰이야. 정리하기 전에 요게 뭐였어야 돼? 요거하고 요게 공통인수야. 그러면 45배의 요놈이 넘어가면 요거는 좌변에 이렇게 남아있을 거고 그지?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45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4가 되잖아. 이렇게 45배의 요놈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4가 될 거야. 그러면 모순이잖아. 왜? 좌변은 양수고 우변은 음수인데 이게 같아질 수가 있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온다 이야기겠죠. 되겠지? 자 이제 n이 요번에는 2k 플러스 1일 때 여기다가 전부 2k 플러스 1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45배 f에 2k 플러스 1 더하기 f에 2k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우변은 f에 2k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45배에 2k 플러스 1이 요거죠. k 팩토리얼 k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요거는 여기 짝수 여기죠.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더라네. 아까 해봤잖아 요거잖아. 우변은 요거는 홀수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한 게 너잖아요. 여기다 k 플러스 1 대입해봐. 여기는 k 플러스 2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요거 두 개가 모양이 똑같으니까 두 배의 얘까지 90배가 되잖아. 그러면 90배에 k 팩 k 플러스 1 팩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k 플러스 1 팩토리얼 k 플러스 2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양변을 k 팩 k 플러스 1 팩으로 나눠버리면 자 요거는 90이라는 것이 뭐 요거를 요 좌변 요거를 이렇게 나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나누면 k 플러스 1 남고 요거하고 요거 나누면 k 플러스 2 남으니까 이렇게 됐대요. 물론 뭐 k 플러스 1팩을 다 날리고 난 다음에 요걸로 나눠서 저렇게 됐다 생각해도 되고 미멋대로. 자 요거는 이제 원래 서술형 같으면 방정식 풀어야 되겠지만 연속적인 자연수의 곱이니까요. 요거는 9, 요거는 10이다 이렇게 바로 발견하면 되죠. 따라서 k가 8이다 나왔어요. 8 K가 8 나오면 8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게 답이겠죠. 8이 16에다 1간 n은 17 n이 17일 때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K가 8이니까요 n은 17일 때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이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딱 읽고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능력은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를 때는 분류를 해야 된다 이거고 결국은 수열로 따지면 교대 수열이 될 거다. 홀수 번째하고 짝수 번째 규칙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이런 거 조금 이제 잘 준비를 해놓고 이래서 이제 확률과 통계지만 기본적인 수열적인 느낌 자세는 갖춰져 있어야 된다. 등차 수열이 뭔지 등비 수열이 뭔지 그들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교대 수열이라는 어떤 건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로 가봅니다. 2번
자, 5개의 문자를 중복하라고 하여 4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4자리 비밀번호. 자,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드는데 저 5개의 숫자를 중복 사용할 수 있대요. 문자 A는 한 번 이상 나열돼야 된다. 한 번 이상 나와야 되고 같은 문자가 연속해서 3번 이상 나오지 않도록 배열한다. 그럼 이 2개를 동시에 딱 보니까 자, A가 한 번 이상이니까 A가 몇 번 나오는지로 분류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A가 몇 번 나오는지로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A가 여기 보니까 연속 3번 이상 같은 문자가 나오면 안 된다. 요거잖아요. 그러면 A가 한 번 나올 때랑 A가 2번 연속해서 나올 때랑 A가 3번 연속해서 나올 때 그 다음에 A가 4번은 안 되잖아. 3번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A가 한 번 나오고 A가 2번 연속되는 경우 A가 3번 연속되는 경우. 자, 요건데 여기 보니까 같은 문자가 3번 이상 나오지 않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자, A가 2개 사용되는 경우 A가 1개 사용되는 경우 A가 3개 사용되는 경우 선생님 3개 안 된다. 아니 3개 사용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3번 연속되는 게 안 된다고. 근데 A가 4개 사용될 수는 없네. 왜? 4개 사용돼버리면 무조건 3번 이상 연속되는 거니까. 자, 문제를 잘 읽어봐. 3번 이상 연속되면 안 된다 했지 3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A가 1개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A의 개수로서 한번 분류를 해봤다는 거야. 다시 A가 몇 번 연속된다 가지고 A의 개수로서 요 개수를 여기다 배치할 때 이제 이런 나 조건도 고려를 해서 배치해야 되는 게 요 세 번째겠지. 이제 자 그럼 이 경우 한번 가보는데 A가 1개가 이 중에서 어디 들어갈래? 4가지인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요 생각을 해봐. 자 A가 여기 들어갔다. 그럼 요 3개의 자리에 이 3개의 자리에 B, C, D가 막 연속해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3번 연속하는 건 안 된다. 이게 지금 질문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봐봐요.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하고 나예요. 여기를 구하려고 하는데 요 가 요걸로 지금 분류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다가 나를 적용시키려니까 머리가 조금 복잡하고 힘들어. 머리가 조금 혼란스러워. 그러면 요거 계산을 나를 배제를 시킨 상태에서 하는 방법을 부분여사건이라고 부른다. 즉 여기 가에서만 문제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가를 만족하는 놈에서 여기를 빼면 되잖아요. 가는 만족하고 나가 만족 안 되는 놈을 빼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냥 A가 1개 사용되는 전체 방법이 이런 거야. 거기서 A가 1개 사용되면서 나가 아닌 놈, 즉 3번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 3번 이상 연속되는 놈을 빼버리면 된다. 그 이야기일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일단 요 N가는요 그냥 A가 어느 한 자리 가고 나머지는 아무 제한 조건 없이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는 B, C, D, E가 아무 제한 조건 없이 나와도 되는 겁니다. 그럼 4의 세제곱 여기서 빼기하기를 이제 A가 한 번 딱 들어가면서 연속적인 숫자 3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 연속적인 숫자 3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 그걸 다 뺐겠다는 거예요. 요 놈의 여사건이 뭡니까? 연속 3번 이상 나오지 않는다 여사건, 연속 3번 이상 나온다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A가 어느 한 곳에 들어가고 연속 3개 이상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빼겠다는 거야. 그게 뭐죠? 자 그러면 A가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이해하나? 왜? A가 요런 데 들어가 버리면 어디서든 연속해서 3번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A가 여기 들어간 경우는 사실은 요 안에 들어있지만 그거는 해당 사항이 있는 거니까 빼면 안 된다는 거야. A가 여기 왔을 때 아니면 여기 왔을 때만 뺄 대상이 된다. A가 여기 올래? 여기 올래? 두 가지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요 자리는 연속적인 세 숫자가 와버리는 경우는 다 빼야 된다고요. BBB, CCC, DDD, EED 4가지. 요 4가지를 다 빼주면 된다. 그 이야기야. 자, 이거 계산해보면 4의 4제곱 256이죠. 여기서 8을 갖다가 빼면 된다. 이 소리잖아요. 이제 248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n 가라는 게 뭐였냐면 그냥 이걸 만족하는 전체 가지수예요. a가 한 군데 들어가는 전체 가지수. 거기에서 가는 만족하고 나가 아닌 놈이니까 a가 한 군데 들어가면서 이게 아닌 놈, 이게 아닌 놈. 연속적인 세수가 등장하는 놈, 그걸 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연속적인 세 숫자가 등장하려면 a가 여기 아니면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데는 오면 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a가 올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그럼 여기는 BBB, CCC, DDD, EED 이렇게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다 빼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8가지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A가 두 군데 오는 경우는 자, A가 이 중에서 어디 두 군데 들어갈래를 결정해주는 방법이 사시인데 근데 이때는 말이야. A가 두 개를 사용해버리면 남는 자리가 두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마의 여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은 이 뒤에서 빼줄 게 아예 없단 거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이거 두 개를 다 만족하는 놈이다. 그 이야기예요. 뺄 게 없어. 요 A가 두 자리 차지하면 나머지 두 자리밖에 없는데 여기 어떻게 세 개의 문자가 연속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이거 두 개를 다 만족해버리는 거야. 뺄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요렇게 해놓고 이제 요 자리에 요 아무거나 놔도 되죠. A 말고 4개씩 올 수 있으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자리는 아무데나 A가 두 개 오고 요 자리에는 이제 B, C, D, E 중에서 네 가지가 올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A가 두 개만 사용돼야 된다. 자, 이제 A가 3개 사용될 때는 요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자, 요거는 이제 A 자체가 사실은 이제 연속해서 3번 오는 경우가 이제 빼야 될 대상이겠지. 그러니까 요것도 아까처럼 해보면 A가 이 중에서 어디 세 군데 갈래? 4, 3 결정하고 나머지 안 군데는 아무 문자가 와도 된다. 그러니까 네 가지. 요게 이 앞에 있는 이거잖아요. 이거에서 이번에는 뭘 빼주냐면 A 자체가 3개 사용되면서 연속되는 경우니까 요 경우 혹은 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 다시요. 요 경우 혹은 요 경우 안 되잖아. 두 가지에 대해서 여기에 네 가지 B, C, D 중에서 누가 올래? 요걸 빼주면 된다. 그 이야기일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요 부분은 뭐 요렇게 처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잘 생각해보면 두 번째 풀이는 요거는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볼게. A 하나, A 3개에다가 어떤 문자 하나를 딱 놓고 봤을 때 그 문자 하나가 이 A 세 중에 어딘가에 하나에 기어 들어가면 되잖아, 사이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요 A 3개를 나열해 놓고요. 이렇게 A 3개를 나열해 놓고 여기 중에서 여기는 안 되고요. 여기 두 군데 중에서 어떤 문자 하나가 끼어 들어가 버리면 A가 이뭇할 수가 없어지잖아. 3개가 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지. 여기는 B, C, D, E 중에서 요 A 3개랑 같이 누가 올래를 결정해 주는 방법 4가지가 되겠죠. 4가지가. 여기 B 올래, C 올래, E 올래, D 올래. 근데 이놈이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에 끼어들어야 돼. 그게 두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A 세 놈은 연속해서 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다시요. A 3개와 A 3개 사용한다 했잖아. 나머지 하나 문자를 누구 쓸지를 결정을 먼저 해줘. B, C, D, E 중에서 누구 쓸지를 4가지죠. 그 다음에 이놈이 요 B금친데 끼어들어 버리면 A 3개가 이웃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어찌됐건 요거는 계산해보면 16에서 8 빼면 8가지가 나오죠. 요렇게도 바로 8가지가 나오고요. 어찌됐건 너하고 너를 더해준 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지. 계산해보면 6 곱하기 16, 96까지가요. 6 곱하기 16 맞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를 다 더해내는 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니까 결국은 352가지. 요게 정답입니다. 자, 처음에 A가 한 번 이상 나열된다. 요거는 이제 A의 개수로서 1개, A가 2개, A가 3개 사용돼 4개는 안 돼. 4개는 무조건 나를 먼저 못 시키니까, 그지?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그 와중에 이제 요 나 조건 해석이 힘들어서 요와 같은 부분 여사건을 생각해 본 거예요. 계산 자체에서 나를 아예 배제를 시켜버린 거지. 가에서 요 부분을 빼는 방향으로 여기를 구하겠다 이렇게 시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전체에서 요거를 갖다가 빼는 방향
요 뒤에 빼지는 게 요 뒤에 있는 놈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로 만들어 보면 이 가를 만족하면서라는 게 A 한 개 사용하면서 이 말이죠. A 한 개를 사용하면서 나의 여사건은 뭐라고? 연속 3번 나오지 않는다의 반대말 연속 3번 나온다죠. 그래서 A 하나 사용하면서 연속 3번 나오는 경우는 A가 여기 오고 여기가 BBB, CCC, DDD, EE 되는 경우 혹은 A가 여기 오면서 BBB, CCC, DDD, EE 오는 경우니까 요 경우를 다 빼줬다는 겁니다. A가 여기는 여기 올지를 결정하는 방법. 요거는 BBB, CCC, DDD, EE 네 가지. 요런 의미인 겁니다. 요 뒤에 있는 거. 자, 그래서 2번처럼 요 둘 조건 중에서 어떤 한 조건이 매우 부담스러울 때 그 조건만 여사건으로 적용시키는 거. 요거를 부분 여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문제들이 많이 기출이 돼 있으니까 준비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갑니다. 뭐 3번 문제는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뭐 요거를 이제 뭐 내신 시험에서 소수령 혹시나 모를 소수령 대비해 보겠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객관식이나 아니면 모의고사로 나왔다 그러면 틀리기가 힘든 문제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잖아.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 지점에서는 이동하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 여기서 이렇게 직진하는 중이었으면 계속 직진만 해야 되고 이쪽에서도 직진하는 중이었으면 계속 직진만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방향을 바꿀 수가 없대요. 다시요. 직진하는 중이었으면 계속 직진. 이쪽에서도 직진하는 중이었으면 직진.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좌회전을 때릴 수도 있잖아요. 우회전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최단 경로가 아니니까, 그지? 여기서도 이렇게 좌회전 때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 최단 경로가 아니니까 그건 애시당초 안 돼. 이게 지금 최단 경로로 가야 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좌회전 왜 안 된다고? 최단 경로가 아니라서 그거는 이미 안 되는 거야, 원래. 그래서 여기서는 직진, 우회전이 가능한데 직진했으면 계속 직진만 해야 되니까 우회전이 사실은 금지가 되어 있는 거야. 자, 여기서도 직진하고 좌회전이 되는데 좌회전이 금지가 되어 있는 거야. 그냥 똑바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바꿀 수가 없대. 근데 Q는 반대로 여기서 가다가 무조건 맞닥뜨리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우회전만 가능하다는 거죠. 직진이 안 돼. 여기서도 직진하다가 무조건 방향을 바꿔야 좌회전만 된다는 거야. 이건 직진이 안 돼. 요런 제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뭐 그냥 합의법 쓰는 게 제일 편하죠. 객관식으로 갑니다. 여기 제한을 받는 점들은 숫자 쓰지 말고 건너뛰는 교차로, 뭐 경계 지점 이런 역할을 하니까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2고요. 여기서는 2가 직진해서 쭉 가면 3가지가 됩니다. 자, 요거 2개 합치면 3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3이 쭉 오면서 여기서 1이 쭉 오죠. 뭐? 3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1이 쭉 오니까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올라가면서 7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갑니다. 4가지가 되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잘 봐. 여기서 4가지가 좌회전 올라오면 얘랑 11가지가 돼요. 여기 4는 못 올라갑니다. 직진이 안 돼요. 4는 못 올라가. 여기서 좌회전 때리는 것만 얘랑 만나야 돼. 여기는 5가지. 여기도 조심해야 돼요. 올라가면서 여기서 우회전 때리는 놈하고만 만나요. 요렇게 9가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0가지가 됩니다. 11, 9. 그럼 이건 6가지고, 여기는 합쳐서 15가지. 여기는 35가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좌회전 우회전 금지됐다 뭐 요런 문제 나오면 언제나 요와 같이, 그지? 갈 수 있는 경로를 쫙 체크해 놓고 제한을 받고 있는 경로는 숫자를 쓰지 않는다. 알겠지? 여기 제한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쳐가는 그냥 교차로 지점 역할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풀면 객관식이나 뭐 내신 이런 거는 모의고사 이런 거는 뭐 틀릴 수가 없죠. 이런 문제 잘 나오지도 않고.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방법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굳이 이제 분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여기 제한 조건이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우회전, 여기서 좌회전인데 사실은 이제 제한이 걸려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적인 측면에서는 제한이 걸려있는 놈이 사실은 경우의 수가 적어졌다 이야기죠. 왜냐하면 저기서는 무조건 저 제한에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면 여기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와야 되고, 아니면 이 지점 바로 직전에 거칠 수 있는 거점이 여기서는 이렇게 쭉 오는
요거 한 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한 가지. 원래는 사실은 여기 올 수 있는 게 그지? 여기는 요 지점에서도 올 수 있고 요 지점에서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요 지점에서는 못 온단 말이야. 그냥 여기 있던 놈이 그대로 쭉 와야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여기 있는 요 지점 만나서 그 지점에 오는 게 아니고 그럼 봐봐. 여기 올라가서 더해지고 여기 올라가서 더해진 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오는 놈 중에서 일부 오른쪽으로 가는 놈이 다 가능해야 여기다가 점에다가 뭔가 숫자를 쓸 건데 여기서는 건너뛰어서 직진만 가능하니까 여기를 숫자 안 쓰는 이유가 여기가 숫자가 써지고 난 다음에 합쳐진 게 여기로 이렇게 와서 여기 써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우회전은 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데다가는 숫자를 안 쓰는 거야. 자 다시 여기에 직전 거점은 여기가 아니야.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 여기서 쭉 오는 거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야. 여기에 숫자를 안 썼기 때문에 여기 도착할 수 있는 거점 자체가 여기서 쭉 오는 거 여기서 쭉 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분류를 할 때 대각선 방향으로 분류를 이렇게 하게 되면 틀린 건 아니지. 근데 봐봐. 여기서 여기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제한이 걸려있는 두 군데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 얘도 제한이 걸려있고 얘도 제한이 걸려있단 말이야. 머리가 혼란스럽잖아. 여기까지 오는 건 좋았다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이 제한을 두 번이나 통과를 해야 돼. 그러니까 머리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헷갈리는 걸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뭐야? 분류 기준을 요런 데 잡으면 되죠. 이렇게 딱 잡아주면 결국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갈 때는 제한이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딱 올 때 기준도 요거하고 요거만 잘 생각해보면 되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 딱 도착하면 100% 여기로 와야 되잖아. 여기 도착하면 빼도 박도 못하게 100% 여기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길이 그냥 한 가지로 고정돼 있어. 다양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요 사이를 갖다가 거점으로 잡아주면 여기 딱 도착해도 여기 무조건 와야 되잖아. 가야 될 길이 한 군데로 딱 고정이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봐봐요. 이런 라인하고 이런 라인, 즉 이 두 개의 경계, 두 개의 제한 조건을 한꺼번에 이제 어느 한쪽에다 몰기보다는 균형 있게 요런 데다가 잡아주면 여기서 요 중간까지 올 때도 제한 조건에 걸려있는 놈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뭐 쭉쭉 올 수 있는 가지수가 줄어든다는 거야. 제한이 많다는 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할 때도 이 제한 조건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무조건 가야 될 곳이 한정적으로 정해진다는 거야. 다양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사이에 거점을 정해줘야 계산이 훨씬 덜 복잡해진다 이야기예요. 이런 데 잡아주면 마찬가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또 막 이 두 군데를 막 연달아서 막 제한 조건이 걸려있고 이러면 머리가 혼란스럽다고. 그러니까 제한 조건을 잡으려면 요런 데다가 잡아줬어야 가장 효율적인 분류단 거야. 그럼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이라고 했을 때 자 1번 자 A에서 1번을 거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인데 자 요것도 조심해야 될 게 요 지점까지 올 때 계산할 때마다 요 지점 바로 직전 거점 어디를 거쳐 와야 되는지를 잘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보니까 요 지점에 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가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하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한 가지. 그래서 일단 한 가지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또 다른 방법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렇게 쭉 오는 방법이 있죠.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건 쭉 가야 되니까 한 가지.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2 곱하기 1이니까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A에서 1번까지 오는 최단 경로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그냥 쭉 가야 되니까 한 가지. 그래서 이거 세 가지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1번 여기 바로 오기 직전 거점이 여기 통과해서 오는 길하고 여기서 올라가는 길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오서 오는 한 가지. 요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두 가지로 오고 쭉 가는 한 가지. 2 곱하기 1이니까 2 합의 법칙이죠. 요거에다가 여기까지 왔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한 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A에서 2번을 거쳐서 B로 가는 거 해보자. 자 2번에 도착할 수 있는 최단 경로를 원래 아무 제한 조건 없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올라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먼저 요거부터 해보자. 여기서 여기 와서 1 여기서 쭉 오는 거 1 곱하기 1인 한 가지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요 박스를 따라가야 되죠. 3팩 나누기 2팩 혹은 3시 1 세 가지 곱하기 1이니까 세 가지죠. 3 곱하기 1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가지수가 네 가지란 거야. 합쳐서 그럼 여기 왔어. 오면 바로 여기로 와야 돼 무조건.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가는 한 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자, 요 부분이 조심해야죠. 큰일 납니다. 봐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잘 봐.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방법도 있죠. 조심해야 돼. 지금 요거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할 때 잘 봐. 여기서 위로 가서 이렇게 쭉 가는 방법하고 무조건 요렇게 와서 쭉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요렇게. 요게 이제 요 문제가 이렇게 분류해서 풀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여기 도착하기 바로 직전 거점은 여기서 올라가는 방법하고 여기서 쭉 오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럼 여기 거쳐서 여기 오는 방법은 1 곱하기 1이니까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오고 세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가지 곱하면 세 가지. 자, 총 네 가지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원래는 이 네모 박스를 가야 되면 여기 이제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봐봐. 여기 도착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무조건 좌회전 때려서 여기 온 다음에 이렇게 가는 방법 두 가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8가지가 된다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3번 거쳐가는 거 중요하다. 잘 봐. A에서 3번을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인데 요거는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자, 여기까지 가는 건 3번까지 오는 거는 자, 가로가 3칸 3칸이니까 4팩 나누기 3팩 4가지 3번까지 왔어요. 자, 이제 3번을 통해서 B로 가는 건데 자, 3번을 통해서 B로 가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원래 최단 경로는 이걸 봐야 되는 거. 자, 먼저 요 위쪽 길을 선택하면 무조건 우회전 때려서 여기 옵니다. 자, 다시요. 여기 와서 위쪽 길을 선택하면 무조건 우회전 때려서 여기 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두 가지가 되겠지. 혹은 자, 이제 3번에서 옆으로 이렇게 왔어요. 한 가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요 박스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한 개, 두 개니까 다시 세 가지. 이렇게 되죠. 다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요 위쪽 경로를 타면 무조건 우회전 때려서 여기 와요. 한 가지.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가니까 두 가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옆쪽 경로를 와서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요 박스 따라가야 되니까 세 가지.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20까지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4번은 너무 쉽죠. A에서 4번까지 가는 거. A에서 4번을 거쳐서 B로 가는 거. 한 가지고요. 4번에서 B까지 갈 때는 요 네모 박스를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로 한 칸, 세로 세 칸,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11, 여기까지 15, 여기까지 35까지. 요게 우리 정답입니다. 자, 2번, 3번이 곱이었죠? 2번까지 온 다음에 B까지 갈 때는 위쪽 길을 가면 무조건 가는 거고 여기서는 아래 옆쪽 길을 택하면 무조건 좌회전 때려서 여기 와야 되고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두 가지 된다는 거. 요거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요거 3번. 3번에서도 자, 위쪽 길 쫙 쳐다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우회전 때려서 여기 봐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가지가 되고 옆으로 쭉 가면 한 가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요 박스 따라가야 되니까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게 가장 분류적으로 여기 딱 효율적으로 여기 딱 선택을 해줘야 A에서 각 점들까지 갈 때와 점들에서 B까지 갈 때 균형 있게 덜 헷갈리는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거야. 이쪽에 잡는다거나 아니면 이쪽에 잡아주면 한 번에 두 개를 연속해서 통과하다 보니까 대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처리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좋아요 방법이.
이렇게 처리를 하면 제일 쉽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 처음에 썼던 거 하려고 쓰면 되지 뭐. 이딴 거 뭐 그냥 내신에도 그냥 뭐 객관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모의고사는 당연히 아까처럼 풀어야 되고 이렇게 풀다가 틀리니 아까처럼 풀어서 맞춰야죠. 자, 마지막으로 대표 기출 문제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자, 6개 의자에 지금 문제에서 1, 2, 3, 4, 5, 6을 앉힐 때 이웃하는 의자의 숫자의 합이 11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이야. 5, 6이 떨어져 앉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 그냥 5, 6이 떨어져 앉아야 된다. 그러면 1, 2, 3, 4를 원탁에 먼저 앉히는 방법 3팩토리얼이죠. 1, 2, 3, 4를 앉히면 여기 자 4명이 앉으면 간격도 4개예요 원순열은. 그러면 그 4자리에다가 5하고 6을 배치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5는 어디 갈래? 4가지 5가 왔다 여기 6은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요? 그럼 요거는 6가지에다가 12가지 72가지 요게 우리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1번이 정답이죠. 이거를 뭐 굳이 그 답안지 해설지처럼 2개는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가 여사건이니까 여사건으로 풀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문제를 뭐하러 복잡하게 여사건 씁니까?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대표 기출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레벨 3는 뭐 문제가 쉽다라고 그리고 너무 어렵다라고 보기 둘 다 안 맞아. 그지? 적절했던 것 같고 이 정도 수준이면 진짜 할만하다고 봐야 돼. 예전 같으면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 많이 출제가 돼 있을 법한데 올해는 뭐 첫 단원이라서 그런지 선생님이 아직 뒤에까지 교재업을 못해서 첫 단원이니까 그렇겠죠. 뭐. 레벨 3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분하게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여사건 요거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처럼 길찾기 뭐 최단 정도 문제는 더하기만 잘해도 풀 수 있는 문제잖아. 이런 거는 혹시나 나올 가능성이 뭐는 그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뭐 원순열 자체가 또 교과가 여기서 빠지기 때문에 올해 수능의 원순열이 어떻게 될 거다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 어찌됐건 충분히 공부를 여러 단원에서 해놓으면 그만큼 대비가 잘 됐다라는 뜻이니까 자신감 있게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입시에도 어떻게 바뀐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딱 하나의 유일한 길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수고했습니다.